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툼에 많이 나오네요. 1984, 1984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608포인트, 4.63%나 빠집니다. 사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고요. 어지간한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한 5% 정도는 다들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합권 수준에만 있어도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함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예,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안내를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와, 시장이 밀려도 이렇게 밀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전일 미국 시장도 뭐 이만큼은 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미국 시장이 주로 보는 200일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됐고 또 1-1, 1-2는 고점 대비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테슬라 어제 밤에 고점에 공매도를 쳤거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의미 있는 지수인데 이게 이탈이 됐어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원지가 중국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대처를 못 해가지고 그게 뭐 이란, 이태리, 뭐 지금 뭐 브라질 뭐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잠복기 관리를 못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한중일 시진핑 국가주석, 아베 총리, 우리나라 그 국무총리 세 분이 잘못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진정을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은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국가재정법 제7조,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89조, 국가재정법 90조에 의해서 몽테스키가 얘기한 삼권 분립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에 관련돼서 트럼프의 어떤 감세 정책이나 또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이나 또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미중 합의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아니라서 앵커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짧게 주셔야 됩니다. 사실. 네, 요것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이고요. 이게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1월 말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계속 그 저점이 낮아지면서 지점 저점하고 오늘은 지금 하방 추세선 중에서 1단계는 2050포인트였고요. 2단계는 오늘 포인트입니다. 1883, 1983. 그럼 저보고 예측하라고 하면 이 논리가 맞다면 코스피가 1930까지도 열려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게 지금 1단계 지지선 2050 실패, 2단계 지지선 오늘 말씀드린 1980 실패, 3단계 지지선이 192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진정이 되면은 반등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런데 이게 예측은 저희 이주환 전문가하고 제가 예측을 해드릴 테니까 급하실 건 아닙니다. 지금 투매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조금 모순된 말씀인데, 저기 전국 시대 때, 추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 모 씨가 얘기한 모순인데 우리가 신용을 쓰잖아요. 그럼 공매도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과 방패 동시에 없으면은 지금 이장은 보유종목 진단인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락했는데 올라갈 때는 좀 과감하게 제가 저점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너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네, 오늘 지금 중요한 이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장 마감에 아마 이제 종가 저가로 진행하는 모양인데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일단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만약에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비중을 줄이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투매에 절대 동참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오늘 수급 구조를 보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파생 쪽에서 보시면 풋옵션에서 대량 해지했던 부분을 오늘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300억 정도의 이 정도 물량이면 월 최대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청산했다는 것은 일단 1차적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추세적 하락으로 간다고 해도 이 자리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 이 정도 걸치는 부분이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좀 보신다면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반등을 활용하셔가지고 물량을 줄이신 전략을 꼭 실현하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이 좀 급해요. 오늘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바로 들어갑니다. 5118번님 콤텍 시스템 1668원에 비중 12%. 향후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이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 알려져 보신 것처럼 시스템 관련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 제어 관련된 시스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 일정 정도 나오면서 유지도 하고 있는데 주가를 부양시킬 어떤 모멘텀은 지금 없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한번 반짝해서 들어왔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68원인데 바로 그 가격대에서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이제 매물이 쌓일 뿐만 아니라 박스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다시 이제 1,400원 정도의 박스권 하단을 형성했는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 강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 쪽으로 밀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과 함께 좀 밀려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지지선 직전 저점이었던 1,208원입니다. 아마도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와도 여기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종목이라 하더라도 펀더멘털상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선을 일단 1,208원 직전 저점으로 좀 잡으시고요. 1차 반등은 일단 1,400원까지입니다. 여기가 이탈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에 좀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400원, 2차 목표 가격은 1,6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콤텍 시스템 들어봤고요. 센트럴모텍 이어갑니다. 41,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센트럴모텍 제가 주로 관심 갖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경량 소재 그걸로 올랐는데요. 저번에 한번 그 배트맨 3부에서 시청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날 상치고 나서 그 다음날 고점을 잡아서 파시라. 한 70% 파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41,000원에 10% 사셨으면은 많지는 않으신데 매수 가격을 제가 보는 것은 28,000원대를 설정하시고 요 자리입니다. 28,000원대. 여기는 지키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왜 28,000원대가 중요하냐면 이 주가가 급등 나오는 첫날 상한가 친 날 이날이 1월 29일인데 이날 시주가가 말씀드린 2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30포인트까지 지수를 본다. 뭐 그건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차 그 확장형 패턴인데 이 아가리를 벌리는 건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확장형 패턴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주식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상한번 지날 이날 1월 29일 성장성은 담보돼 있으니까 27,000원, 8,000원대 거기서 10%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가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지그재그로 반등할 거 보거든요.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37,000원, 8,000원대 사신 것은 따로 손절매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입을 벌리다로 저희가 용어를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트레가이 25,05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상당히 이제
평가가 좀 좋았다 그렇죠. 최근에 레포트도 굉장히 좀 좋은 쪽 우호적으로 나왔고, 이 세트레가이는 위성 관련된 시스템 제어 관련된 회사인데, 사실 이 위성 관련된 부분이 민간 위성 쪽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출액도 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뭐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좀 좋은 쪽으로 시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점에서 지금 현재 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지선은 22,100원 정도를 잡는데, 여기가 지지선인데 조금 시장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정도에 한번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지선은 이탈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보십시오. 복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은 좀 더 관망을 좀 하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지지선은 22,1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고점에서 이번에 시장이 좀 안정돼서 반등을 주면 26,000원 정도의 1차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는, 이 종목은 지금 섹터상에 기대는 있는데 1분기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지지선은 22,1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노메트리 17,150원의 비중 10%. 예, 이 종목 어떻게 할지. 예,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인데요. 17,150원에 10% 들어가셨는데 지금 한 이번에 급락의 일부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테스다를 검사 장비가 그 전기 자동차의 그 검사가 아니고 그 방전 이런 데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슬라 수혜주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니까요. 13,372원 여기 터치를 하는 거 보고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추가 매수 약 10%에서 5% 정도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16,000원대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16,000원대 되면은 평균 단가에서 정리를 15% 중에서 7.5%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 듣고 왔고요. 인스코비 4,052원의 비중 15%. 이 종목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뭐 아마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손목시계 예전에 알고 계셨던 오딘 돌핀, 이 회사를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업종을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좀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알뜰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뜰폰 부분에 굉장히 좀 침체가 되고 있었지만, 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잘 넘어가면서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가 어쨌든 간에 테마를 움직일 때가 주가 급등한 이후에 이 테마가 끝났을 때 주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행보 구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이 2,680원 정도 되고 박스권 상단이 3,380원 정도 되니까 이 종목은 그냥 철저하게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은 2,680원 설정을 해드리고 위쪽의 목표 가격은 3,300원. 이 짧은 구간에서 박스권 롤링하는 전략을 좀 펼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스코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노테라피 와 있네요. 13,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노테라피는 뭐 혈액 고정제 이런 그 류를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12,000원 이탈했을 경우에 아니면 11,000원에 한번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 타임 놓치셨어요. 물론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와서 그러는데, 참고로 이 종목은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도 11월하고 2019년도 11월하고 12월 한 20 며칠에 한번 시장이 16,500원, 제가 무슨 이슈로 올라갔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는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럼 이게 시장에서 별로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종합이 만약에 1930전후까지 빠진다면은 그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현재 주도주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50% 이상은.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도 타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저 생각은 13,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12,000원에 10% 정리하시는 거 보고 거기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매수 단가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손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물타기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CMG제약 4,200원에 비중 10% 한동안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어때요 요즘에는? 예,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항바이러스에 관련 부분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항바이러스제와 관련돼 가지고 급등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급등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항바이러스제인데 이 종목들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항바이러스제가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라리아 제제라든지 이미 한 7, 80년 전에 나왔던 약물이고 굉장히 저가 약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일부 이제 그동안 생산한 회사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약이라거나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아래쪽에 3,460원이 지지선입니다. 11월 달에도 한번 이제 그런 부분 관련된 거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4,400원에서 4,160원, 50원 이제 이 구간이 계속해서 매물대가 크게 4번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3,460원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위쪽으로 4,150원, 60원부터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MG제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스터블루도 와 있어요. 8,600원에 비중 3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그 온라인 만화 만드는 웹툰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지금 웹툰 그 재료는 일본 만화가 예전에 많이 성행을 하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아마 네이버하고 다른 회사 몇 개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업종은 뭐 나쁘다고 판단을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600원에 30% 매수하신 것은 기간 조정을 감안하고 들어가셨다면 시장이 밀린 데도 크게 밀릴 만한 종목이 아닌데 밀렸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마시고 기간 조정이 길어질 거로 보는데 시장을 감안해서 뭐 지금 어느 종목이든 뭐 거래소 900개, 코스닥 1200개 하면 2100개 중에서 오르는 종목이 뭐 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추세에서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는데 일단 반등할 때 8,500원 아니면 8,300원에 비중을 10%만 덜어내시고 30%만 좀 길게 가시는 걸로 그렇게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20%만 장기하자. 10% 털어내시고. 알겠습니다. PNT 갈게요. 11,000원에 비중 40%. 비중이 이분 조금 높아요. 11,000원에 좀 고가가는 사실 비용도 좀 높으십니다. PNT 같은 경우는 롤토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2차전지 소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종목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흑자가 아니라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회성 비용 적자 전환 내용을 좀 보면 뭐 대손 충당금 내용도 나와 있고 매출 채권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충당금이 120억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용이 좀 상당히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접근하실 때 조금은 이 종목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8,000원이 이제 지수를 좀 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IT 종목들이 ETF 물량들이 좀 나가면서 급락을 좀 맞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IT 종목은 나간 물량이 그대로 또 시장에 안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8,000원 지지선으로 어쨌든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위쪽에 반등이 나올 때 한 11,500원 정도부터 이익 실현은 11,500원 정도부터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8,000원 지지선으로 11,500원 청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NT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픈베이스 3,800원에 비중 20% 0947번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컴퓨터 통신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뭐 그것은 업종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 작년도 2019년도 6월 15일 자리하고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종목은 시세가 오히려 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의뢰하신 분이 3,800원에 10% 사셨는데 이게 우리 차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속임수 휩수라고 하는데 휩수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재무구조는 두 번째로 보고 첫 번째 말씀드린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데 3,800원에 20%. 다만 이 종목이 개별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하루에 뭐 상한가 가고 뭐 정치 관련주나 다른 테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추가 매수 자제하시고 반등할 때 1차로 3,500원, 3,600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2차는 말씀드린 4,000원 전후에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말씀드린 테마를 엮어서 올라가는 것은 나름대로 뉴스나 이런 걸 보시고 그때 다시 보유 종목 진단을 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입니다. 오픈베이스 반등시 매도. 2913번님 DPC 9,400원에 비중 30%. 사실 뭐 방탄소년단 관련 대장주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테마 중에서 그래도 BTS 관련 테마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살아있다는 얘기를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DPC 같은 경우는 뭐 본업보다는 뭐 본업과 부업이 사실 이제 사모펀드인데 이 BTS와 연관되면서 사실 뭐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마에서 움직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급등을 한번 했고 1차 상승했고 지금 2차 상승하고 지금 눌림 조정을 받는데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기간적 양상도 좀 거치는데 고점에 보시면은 매물을 지금 매수한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다 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대부분의 BTS 관련 테마들이 마찬가지인데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6,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지선은 이번에 이제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좀 지지받았던 8,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여기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DPC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AD테크놀로지 31,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이고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저기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3만 원 위에서 비중을 70% 치자고 했거든요. 했는데 회사가 지금 테슬라의 그 저기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설계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래픽 하우스인가 뭐 그걸 주로 하는 데인데 삼성전자하고 새로 그 시스템 메모리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 회사 그 비메모리 쪽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비중이 지금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00원 아래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오면은 거기서 추가로 20% 중에서 10% 매수하셔가지고 말씀드린 3만 원 전에 비중 10% 줄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것은 추가로 하향할 경우는 짧은 손절매 24,000원 거기서는 20% 플러스 10%니까 거기서는 15%를 손절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1번님 제넥신 63,000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어떻게 할까요? 이분 이제 언제 사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이번에 사셨으면 사실 좀 자리가 애매한 곳에 좀 사셨고 그 전에 사셨으면 이번에 다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았는데 제넥신은 알고 계신 것처럼 면역세포 치료제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쓰기 때 임상 관련 부분 나올 때 주가가 탄력을 좀 받죠. 특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독자 개발해서 끝까지 제품화 시킨 게 아니고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구조는 잘 잡으면 조금 괜찮은 펀더멘탈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한 4년째 계속 적자 상태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어떤 제품화 시키는 게 아니고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흑자 전환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이번에 형성했던 저점이 이제 51,000원 중반대, 51,400원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63,000원에 지금 비중이 좀 높게 사시는데 사실 63,000원은 이제 박스 상단권에서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사서 지금 익절해야 되는 1차 목표가거든요. 근데 63,0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 운봉이 좀 약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표 가격이 1차는 63,000원입니다. 1차 63,000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 좀 길게 해서 나는 아주 장기로 끌고 가겠다 하시면 75,000원인데 75,000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올해 정도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 감안했을 때 2차 목표가 7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말씀해 주셨고요. 자, 2994번님은 이마트 11만 1,0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통업종의 불황으로 조금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지금 매출 늘었다라는 소식에 괜찮거든요, 주가는? 아니 그건 저희 앵커님 뭐 판단이시고요. 제가 보는 것은 이마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한국전력, 가스공사, 신한지주 뭐 특별한 그 종목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다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매수하시려면은 공매도에 관련된 쇼커버즈를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물론 뭐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C 다 빠지는데 그래도 그 종목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연중 신고가 뭐 50조 신고가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은행 이런 데는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상공인 내수 경기 침체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마트도 지금 2월 25일 날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부회장께서 신세계 백화점하고 뭐 이렇게 또 신세계에서 갖고 있는 뭐 또 하나 그 큰 그 있습니다. 그 저기 다품종 매장 트레이드서 그거하고 이제 세 개를 이마트 합해가지고 SG닷컴으로 통합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는 것은 이 종목이 수익으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비중이 많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장이나 이런 데 급반등 나올 때 배팅 머니가 없으니까 11만 1,000원 중에서 절반을 매수 단가 약간 위나 비슷한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기간 조정이 길다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단기 매매 하시든지 주도주가 생길 경우에 그 주도주의 비중을 늘리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50% 비중 축소입니다. 15%. 이마트 듣고 왔고요. 8410번님 호텔신라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장기로 보시냐가 문제지만 만약에 진짜 장기로 좀 길게 보신다면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호텔업에 숙박과 관련된 부분 쪽,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인천공항, 제주공항 면세점, 여기에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면세점, 홍콩의 국제공항 면세점, 면세점 쪽에서 좀 특화를 시키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좀 사업 근간에 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호텔에다가 면세비 첨가되면서 특히 이 삼성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호텔,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물리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을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종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하락은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69,0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잡으시고 중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126,0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입니다. 물론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실적의 반응이 나중에 좋게 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은 유효하다. 69,000원 정도까지 놓고 소액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길게 보는 전략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듣고 왔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12,0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는 2차 전지 양극재 만드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GS그룹에서 편입이 됐다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납품처는 삼성전기, SDI 이런 쪽이거든요. GS나 LG화학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고 SDI나 전기 쪽에 부품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상하 프론테크하고 이런 종목군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000원에 30% 올라오면은 11,500원에서 13,500원 이 정도의 전략 매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들어봤고요. LG 디스플레이 17,350원의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사셨을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또 저점을 깨고 또 밀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서 이제 LCD 쪽을 포기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OLED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는 부분이 가도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잡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 OLED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량 그쪽으로 체인지가 되고 턴어라운드가 되면 문제는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 대형 판넬 OLED에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형 가전,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소형 가전 쪽에서는 이미 중국의 굉장히 지금 OLED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이제 소형화에서 대형화로 넘어오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2, 3년 내에 들어가면 이제 대형 판넬 쪽으로도 이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 개선에서 턴라운드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이제 12,450원이 1차 그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 여부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450원 지지선을 좀 보시고, 대신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물대가 전에도 말씀드린 16,000원대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6,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한 가지 호재가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가장 타격을 받는 섹터를 분류를 했더니 디스플레이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사태 이후에 조금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아질 수도 조금 있거든요. 그때 반등을 활용해 가지고 16,000원 목표 가격으로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2771번님, 드리머스 컴퍼니 6,690원의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도 4월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거래 늘면서 지금 시세 분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유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30% 들어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단기로 매매하실 종목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늘면서 시세 분출이 아니면 그 종목이 관련된 어떤 이슈나 호재가 지속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거래량하고 주가 분출을 보는 건데, 만약에 호재가 그게 긍정적인 호재고 장기적인 호재라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6,690원인데 오늘 5,800원까지 빠졌습니다. 5,850원. 반등 시 7,000원 전후에 비중을 30% 중에서 20% 줄이시고 10%만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1984.39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동시호가에서는 87포인트대까지는 올라주는데 200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오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 지수 어렵고 하루간의 흐름도 보시면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밀려 내려오는데 보시면 계단식 하락입니다. 이게 가장 빠져나오기가 투자자들이 어렵다는 계단식 하락이 지금 그래프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차례 정도가 짧게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손절매를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개인 사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보이고요. 기관 3,479억 원 매수해주지만 외국인이 워낙에 지금 많이 팔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푹푹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54,3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네요. 지금 5%가 빠지면서 8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대, 네이버도 5% 가까이 밀리면서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4%, 5%씩 지금 빠지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물산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그나마 좀 적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닥이 610, 많이 밀리네. 610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부터
608까지 밀려 내려왔다 610 회복하는 모습인데 동시효과에서 610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긴 한데 참 답답하게 오늘 시장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외국인이 사는데 사실 이게 공매도 쇼커버링 대차장고 갚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 수급을 좀 잘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종목 들어가실 때는 종목별로 좀 대차장고 확인 좀 하시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지금 사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개인 기관 팔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시총 상위주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2% 상승합니다.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급락장에서도 버텨줍니다. 일단 뭐 실적 그리고 합병 기대감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HLB가 어제 급등 뒤에 오늘 많이 되돌리네요. 7.36%나 빠지고 CJENM이 12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펄어비스도 17만 원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7만 4천 원도 붕괴가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가 무려 7% 후반대가 빠집니다. 메디톡스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밀리고요. 휴젤도 버티다 밀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5%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데 8만 원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SK머티리얼즈도 빠집니다. 정리하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놓고 지금 코스닥에 오르거나 보합인 종목 없고요. 지금 뭐 주도주였던 5G,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차익 실험 매물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전기, 전자, 소재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금요일 시장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지수를 빼네요. 지금 1984 정도에 단 하루에 지금 70포인트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오늘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연일 하락폭을 겪고 있고 초반 하락이 어느 정도 이게 위기가 이 정도까지 퍼질지 몰랐다는 부분에서 좀 점진적으로 나왔다면 이 하락의 이제 중반 정도 부분부터 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손절 물량도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 어제 정도부터는 이제 장기 물량들도 IT 섹터에서 일부 좀 나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반에 현금화 시키거나 주식 비중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 같으면 사실 오늘 같은 날에 이 투매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풋옵션 쪽에서 지금 선물 옵션 발생 쪽에서 보면 선물이 지금 대략 매도量이 좀 줄어들면서 특히 풋옵션 쪽에 그동안 하방에서 모아왔던 풋옵션은 오늘 일거에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여기서 이제 크게 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기간적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시면 오늘도 외국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들의 지금 토매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고 지금 특이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거의 4조 원대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코스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시장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일단 단기 바닥을 좀 잡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한 바닥은 안 되겠지만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만약에 청산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번 단기 바닥에서 반등을 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풋옵션에서 대거 이익 실현했다라는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 그 거래량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기간의 손절성 물량이 나오면서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ETF 쪽에서 그 손절 차익 물량 내지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2, 3일 내에 기기적으로 또 반응 물량이 들어옵니다. 바스켓 매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거쳐가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한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조정폭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한 15%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하단까지 다 내려왔죠.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추세 하락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는 이제 다음 주에 판결이 나겠지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투매는 동참하지 마시고 다음 주 반등을 활용했을 때 반드시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좀 줄이시면서 시장을 좀 감안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을? 예, 아까 앵커님이 입 벌리지 말라. 그게 선물 옵션이나 파생 데리비티브 파생을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급락 확장형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파생하시는 분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급락 확장형 패턴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잠깐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을 봤는데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이게 다우존스 30.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우존스 기준으로 29,000포인트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게 말씀드리는 21선인데 뭐 나왔습니다. 갭 하락해가지고 지금 오늘 밤에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우량주로 구성된 인더스트리얼 30개 그 제조업 지수거든요. 물론 뭐 JP모건이나 GS GS가 우리나라 말하는 GS 홀딩스가 아니고 골드만삭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니셜로.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늘 이제 저기 밤에 우리나라는 쉬니까요. 여기 보여드리는 25,570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요거 지지가 안 되면은 추가로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손절매가 나와가지고 지금 23,500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1930, 50을 보면은 뭐 찔끔한 말씀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섣불리 신용 쓰시고 저점 매수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되려면 제가 앵커님이 시간 전 이거 갖고는 제가 부족하거든요. 배템의 선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민을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건 단순하게 뭐 딱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30개 종목이 급락 확장형 패턴. 그 악어가 이게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악어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 악어가 이빨이 세기 때문에 물어버리면 뼈도 응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급락 확장 패턴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쉬는데 밤에 뭐 제가 우리 그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다우존스 25,400포인트가 지지 안 하면은 다음 주 월화수에 또 충격파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신경 안 쓰시고 그리고 이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때는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생각은 다음 달에 SK바이오팜이 상장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꿈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존 주도주보다 약간은 그런 쪽의 테마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1986.9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에 8%가 넘게 코스피가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지금 610포인트대에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도 이번 한 주간 8.58%가 주간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1213원 70전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두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1번님 세코닉스 8,000원에 지금 15% 어떻게 할까요? 네, 세코닉스는 광학 필름이나 혹은 카메라 이 과학 쪽으로 특화 좀 돼 있고 특히 자동차 관련된 뭐 후방 카메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측면 카메라도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고 실적도 그래서 좀 개선되면서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급락과 함께 깜 말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신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8,660원 고점을 형성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다음날 음봉이 붙으면서 여기서 거의 차익 실현이 돼버렸죠. 그러면 8,4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버렸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6,600원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4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EM코리아 3,94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EM코리아 들어가신 분은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2019년 초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지금 비중이 40% 좀 많거든요. 많고 무슨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이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주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 오늘 주봉 보는 날입니다. 제가 꼭 일요일 날은 제가 주봉을 꼭 보거든요. 주봉만 제가 전 종목을 다 봐요. 2,000개 종목을. 미국 종목도 다 봅니다. 주봉을. 그래서 이 종목은 첫 번째는 그게
그 그림을 안 보셨다, 차트를 안 보셨다. 그리고 주업은 공작 기계하고 일부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 재무구조가 안 좋습니다. 2016년도는 적자 36억, 2017년도는 적자 3억, 2018년도는 적자 13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는 적자 확대 115억 이렇게 됐습니다. 적자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 네 번째는 이 종목은 이낙연 전 총리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10%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테마나 이런 걸 엮는 걸 보시고 단기 매매나 두 번째는 반드시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코리아 듣고 왔고요. 다음은 다산네트워크스 5G 관련 종목이죠. 8,000원의 비중 20% 추가 매수해야 될까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초반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는 이제 5G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 무선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좀 들어와서 흑자 전환도 좀 했고 5G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자회사가 미국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러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 그 5G 관련된 종목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5G에 관련된 종목은 삼성이나 노키아나 엑스 이쪽으로 간납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이점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종목을 압축해서 방어를 하면서 5G가 이번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는 어떻게 보면 이 ETF에 들어와 있던 종목에서 지금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섹터로 이제 들어가 버렸죠. 그런 점에서 급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5G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현재 급락을 막고 있는 구간에서 초과 매수는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6,100원입니다. 6,100원 정도 직전 저점이니까 여기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고 5G가 아마 1분기에 일본, 중국 이후에 2분기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인도, 호주 이쪽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 모멘텀이 불 거거든요. 일단 확인까지 좀 거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지선 6,100원, 1차 목표 가격 8,9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973번님, 한국테크놀로지 1,71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의뢰하신 분이 네. 이게 코드 번호가 000240인데요. 지금 가격이 오늘 종가가 12,250원이고요. 최근 1년간에는 1,710원이 가격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제 사셨나? 그러면 1,710원이면 이게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에 사셨는데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잘못하셨다든지 종목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제 오늘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종목을 전혀 펀더멘탈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종목 한국테크놀로지는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이게 주가가 시세가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저가 매수도 유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13,000원, 12,500원 사셨다면은 여기 보이는 가격이 지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14,000원에 일단 비중 축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14,000원, 13,000, 한 600원에 반등 시 전량 매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테크놀로지에 이어서 삼성전기까지만 좀 가겠습니다. 136,000원의 비중 10%. 근데 여기도 지금 이탈을 했죠. 네, 살짝 이탈인데 삼성전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수급을 보여주면 삼성전기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2월 오늘부터뿐만 아니라 한두 일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 이번 급락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하니까 공격적으로 사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저가 매수, 장의 저점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관건이 됩니다. 특히 MLCC 관련돼서 5G, 전기차, 2차 전장 부품 모든 쪽에 지금 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125,500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선을 좀 놓고 대응을 좀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148,000원인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반등을 준다면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 좀 가지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8,000원, 2차 목표 가격은 16만 이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두 분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더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이용 방법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